여행하고 자빠졌네. Close your tired eyes, relax and then count from 1 to 10 and open them all the... 파워블로거도 부러워할 인생여행을 만들어드립니다. 여행하고 자빠졌네 시작합니다. 저는 여행업 트렌드 연구소 옥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답이 없는 여행, 당신만의 정답을 찾아드립니다. 자유여행기술연구소 김기현입니다. 여행의 맛광옷을 하는 투어 소믈리에 안승태입니다. 예, 오늘 저희가 한 주 쉬었죠. 예, 그래도 25일 방송이고요. 저희가 이제 정규 방송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네, 한번 축하 박수 한번 칠까요? 예, 어쨌든 많은 성원에 힘입어 저희가 정규 방송으로 편성이 됐고요. 앞으로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방송하면서 저희가 파일럿 방송이라는 것도 모르고 방송했었거든요. 네,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네, 근데 생방이지. 네, 파일럿 방송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그래서 그렇구나. 예, 지난주에 저희가 쉰 게 저희가 무슨 일이 있어서 쉰 게 아니고 파일럿 방송에서 정규 방송으로 넘어가면서 최소 한 주는 쉬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쉴 수밖에 없었던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희는 쉬지 않고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다리셨던 분이 계셨을까요? 아, 예, 그럼요. 주변에 왜 안 하냐, 이렇게 연락 오신 분들도 계시고, 네. 특히 또 이제 인기 많은 안 박사님을 찾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가지고, 아유, 네. 안쌍떼 박사님. 네. 사랑합니다. 앞으로 빠지면 안 될 것 같은데. 아유. 네. 안 박사님이 오늘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제가 올림픽이나 월드컵처럼 한 4년에 한 번씩 네. 감기 몸살에 시달립니다. 올해가 4년째인 것 같아요. 지금 딱 이제 뭔가 목소리가 아주 그냥 허스키합니다. 예. 감기 월드컵. 원래 좀 이때 몸살 올림픽. 에너지가 넘쳐야 되는데 약간 좀 그런 게 없어서 좀 아쉽기는 하네요. 네. 좀만 기다리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 오늘도 사실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저희도 바로 시작하시죠. 어쨌든 오늘도 사연을 하나 읽고 저희가 항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연을 받고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물론 가상의 사연을 읽은 적도 있지만 오늘은 진짜로 왔던 사연입니다. 사연을 먼저 읽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포세댁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결혼을 앞둔 김포세댁입니다. 신랑과 상의하여 결정한 신혼여행지는 체코 프라하와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갈 생각입니다. 저희가 원하는 여행 스타일은 걸어다니면서 이 골목 저 골목 조용한 동네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해요. 동네 사람들이 찾는 작은 맛집, 그 지방의 사람들이 먹은 음식들 등을 느껴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낯선 곳에서 인터넷이나 가이드북에 나와 있지 않은 길을 찾는다는 건 어려우니 엿바졌네에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음식 시킬 때, 물건 살 때 팁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 커플은 특히 와인이랑 맥주 좋아합니다. 이렇게 입맛이 유별난 편이 아니어서 음식도 안 가리니 많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사연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 안 박사님 지인으로 알고 있는데. 다짜고짜 사연을 올려도 괜찮냐. 편하신 대로 하시라고. 네. 그랬더니 아무래도 저희 전문가들이 이제 자연스레 이제 털어내는 이 방송을 통해서 뭔가 어떤 고가의 어떤 컨설팅료를 아끼자 하는 또 그런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닌가. 알뜰하신 분. 네. 네, 사실 그래서 지금 컨설팅 비용이 있기 때문에. 네. 네. 하지만 저희가 방송을 모든 통해서 걸 다 해드릴 네. 겁니다. 모든 걸 털어드려야죠. 네. 네. 옥소장님은 프라 다녀오셨나요? 예, 프라하에 제가 항상 방송 때 얘기 드렸던 거긴 한데 제가 유럽을 좀 오래 여행을 했었는데 프라하도 저는 좀 좋아가지고 프라하 원래 계획상으로는 한 2박? 1박 정도만 할 예정이었어요. 근데 일주일 정도 있었고요. 프라하에서만. 일주일. 근데 프라하에서 제가 근데 사실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프라하가 좋았다기보단 민박집 형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취향이 좀 그쪽은 아니시죠? 역시 그게 아니라 사람이 항상 그분하고 거의 매일 술을 먹고 하느라고 일주일이 그냥 눌러 앉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물론 가볼 만한 데는 많이 가봤고요. 좀 프라하에 대한 인식이 되게 저는 기억이 좋은 편입니다. 네.
네, 뭐 어쨌든 뭐 네. 그 일단 좋은 사실 기억을 여기 갖고 계시다. 보면 네. 그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저희 그 자유여행 기술연구소에 문의가 오신 분들이 허니문 문의를 하시는 분, 그리고 급하게 좀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래도 허니문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행이기도 한데 쉽게 그냥 패키지 여행을 가시는 것보다 좀 이렇게 퀄리티 있고 좀 자기가 정말 원하는 거에 맞춰서 가시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으신데 좀 그런 분들에게 딱 맞는 여행 일정을 저희가 챙겨줄 수 있는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들기는 하네요. 네. 뭐 실제로도 많이 있으시죠? 많이 있고요. 뭐 요즘은 그 좀 한 가지 제가 좀 부탁을 드리면 너무 급하게 좀 네. 문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출발 열을 남겨두고 막 이미 본인이 항공권을 다 끊어놓은 상태에서 수술이 안 될 정도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 뭐 여행 준비라는 게 좀 미리미리 하시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쵸. 여유 있게 조금 뭐 도움을 좀 요청하셨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가실 건데 시간이 없다라고 판단이 드시면 조금 일찍만 말씀 주시면 웬만한 건 다 수술을 해주시니까 예 그렇게 해서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수술. 같습니다. 네. 수술. 네. 자, 일단 오늘 프라하 여행을 가볼 텐데, 뭐 지금까지는 저희가 뭐 며칠 날 뭐 하고 며칠 날 뭐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좀 했었는데, 또 프라하라는 도시를 그렇게 조금 인위적으로 나누기보다는 우리가 프라하를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이런 게 참 좋았고 이런 게 좀 매력이 있다. 이런 네. 이야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 일단은 이 사연을 주신 분이 사실 오늘 그 사연을 주신 분의 그 사연을 제가 완전 풀로 다 읽은 건 아니고 제가 좀 각색을 했거든요. 왜냐면 좀 사연이 너무 길기도 했고 그 오스트리아 비엔나도 갈 생각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는 1박밖에 일정이 안 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에피소드 3화에 보면 오스트리아 비엔나를 이미 방송을 했었기 때문에 오늘은 프라하만 집중적으로 한번 파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하신 대로 프라하에 대한 좀 서로 알고 계시는 것들을 쭉 풀어주시고 얘기를 좀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 유럽 여행을 하면서 이 야경이 가장 아름다운 곳을 뽑으라 그러면 저는 프라하를 뽑습니다. 아, 네네. 예, 뭐 유럽의 3대 야경에서 뭐 파리, 뭐 부다페스트 뭐 이야기를 하고 또 프라하도 그 중에 들어가는데 뭐 사람마다 보여지는 또 느껴지는 감정들이 좀 다르겠지만은 저는 프라하를 뽑고 싶어요. 네. 처음에 프라하 야경을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정말 존재하는구나. 네. 예, 깜짝 놀랐어요. 예, 네. 아름다웠고 거의 동화에 나오는 것 같긴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밤에 보는 모습과 그 낮에 보는 모습이 완벽하게 달랐기 때문에 또 거기에서 오는 또 임팩트도 좀 강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프라하를 정의 내리자면 역시 허니문과 잘 어울리는 야경이 아름다운 낭만의 도시다. 가장 흔해 빠진 표현이긴 한데요. 뭐 이것만큼 정확하게 프라하를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낭만의 도시 프라하. 우리 안 박사님은 어떠신가요? 아, 프라하는 일단 닉네임이 있죠. 동유럽의 로마다. 아, 동유럽의 로마. 동유럽의 로마다. 그리고 이제 프라하의 봄이라는 그런 공산 독재에 저항했던 이제 어떤 민주주의의 꽃이 핀 그 1968년입니다. 독재에 반대하는 자유화 운동. 프라하의 봄이 있었던 그 사실만으로 역사적으로도 우리나라하고 뭔가 공통분모가 좀 있지 않나 싶어서 친근감이 좀 있고요. 근데 프라하를 떠올리면은 그 음악과 미술, 그 예술 쪽으로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 도시예요. 동유럽 문화의 중심지고요. 예. 신세계 교향곡으로 잘 알려진 그 드보르작의 도시이기도 하고 또 뭐 프란츠 카프카 또 가면은 그 카프카의 집 또 가면서 사진 찍기도 좋고 네네. 네. 뭐 또 얘기가 또 새려고 하네요. 또 쇼핑하기 좋고 네. 동유럽 안에 어떤 색감이나 어떤 유리공예나 어떤 여러 가지 문화예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깊이 있는 역사를 가진 곳이다 보니까 그냥 어떤 문화예술의 중심지다. 그냥 살면서 한 번 꼭 가봐야 될 그런 동유럽 문화예술의 중심지. 그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네, 오늘 네. 확실히 몸이 좀 안 좋긴 하시네요. 네, 아우, 좀 네. 달리고 싶은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 감기 올림픽이 열리고 있어서, 네. 네. 중간중간에 이렇게 원래 치고 들어오시고 뭐 이러는데 네. 확실히 이 신호를 보내지 않으시면 들어오지 않으시는 것도 그렇고 목소리가 네. 확실히 예전 같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뭐 어쩔 수 없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프라하 여행을 시작해 볼 텐데 네네. 사실 뭐 프라하라는 도시가 이렇게 뭐 우리 옥 소장님이 일주일이나 계셨다고 하지만 네. 일주일씩 볼거리가 이렇게 많은 도시는 아니에요. 물론 네. 뭐
디테일하게 하나하나 보자면 뭐 일주일이고 열흘이고 모자르겠죠. 그러나 보통 프라하에 알려진 그런 관광지를 보시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 3일에서 한 4일 정도면 뭐 충분히 둘러보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처음 그 여행의 시작은 바질라프 광장에서 보통 시작을 합니다. 바질라프 광장. 바질라프 네. 광장. 뭐 조금 전에 바질인가요? 바질? 네, 바질라프. 네. 바칠라프 광장. 네. 예. 좀 오늘 무리를 하시는 것 네, 같은데. 네. 네. 바질을 뿌리는 네. 바칠라프 프라하의 봄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바질라프 광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구시가지, 신시가지가 프라가 나뉘는데 신시가지에 속하거든요. 아, 네네. 예, 근데 신시가지라고 해서 뭐 굉장히 뭐 최근에 만들어진 그런 게 아니라 이 신시가지 자체만으로는 300년, 200~300년 된 네네.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질라프 광장에 가시면은 그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그 프라하의 봄, 물 기리기 위한 뭐 조형물도 있고, 그리고 이 이 체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그 바질라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네네. 그래서 이분이 그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또 이 어떤 그 사실은 이 프라하가 또 종교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체코 자체가 네. 이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굉장히 오랫동안 받았거든요. 합스부르크 왕가에. 네네. 근데 합스부르크 왕가가 그 추구하는 것은 카톨릭이었고요. 그 카톨릭을 그냥 종교로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본인들을 탄압을 했기 때문에 뭐 그 탄압을 받는 사람들 입장으로서는 카톨릭이 그렇게 곱게 보이질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신들만의 그런 어떤 스타일의 이제 그 종교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뭐 그런 어떤 그 처음 시작이 바로 이 그 바질라프라고 하는 분이기도 합니다. 뭐 성인으로 지금 추대를 받아서 또 이 체코 내에서도 상당히 뭐 잘 알려진, 우리는 잘 모르지만 개신교를 받아들였다. 개신교가 아니고요. 이제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 카톨릭을 받아들인 분은 맞는데, 아, 네네. 예, 근데 이제 기존의 자기네들을 탄압하는 그런 카톨릭이 아니라 약간은 성경을 재해석한, 어떻게 보면은 종교에 대한 어떤 혁명이 거의 이 독일보다 먼저 일어났던 것이 또 사실 체코이기도 네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영향을 주셨던 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동상이 이 바질라프 광장에 우뚝 솟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로 치면 이제 광화문 광장 같은 곳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여행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쭉 들어가시면 바로 구시가지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구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또 만나실 수 있는 것이 화약탑이라는 게 있어요. 네. 예전에 이 프라하를 감싸고 있던, 그러니까 구시가지, 신시가지로 나누는 기준이 뭐냐면 예전에 성 안에 있었느냐, 성 바깥에 있었느냐의 기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성 안쪽 같은 경우에는 이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탑들이 이렇게 서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성탑이 13개 정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화약탑인데, 그 화약을 보관하던 장소여서 뭐 그런 이름이 붙어졌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약탑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부터 본격적인 프라하의 구시가지가 펼쳐지게 되고, 그리고 신시가지와는 또 다른 느낌의 이런 어떤 그 시간여행을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 첫 관문이 바로 시계탑, 죄송합니다. 화약탑이 되겠죠. 화약탑. 네. 네. 저도 사실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아무튼 뭐 다 안 좋으신 것 같은데. 네네네. 예. 근데 여기서 사실 이분이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뭐 골목 투어 뭐 이런 것들 원하신다라고 하셨는데, 네. 신시가지에서 구시가지로 가는 그 골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가 있을까요? 특별히 이곳은 뭐 골목이라 네.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분이 아마 그 요구하시는 골목 스타일은 예전에 그 만들어진 어떤 건축물들이 만들어낸 그런 고풍스러운 골목을 네네. 아마 말씀을 하시겠죠. 이제 그런 골목으로 가시려면은 그 화약탑에서부터 쭉 들어가시면은 그 광장이 하나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광장 주변으로 그런 골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를 합니다. 구시가지 광장. 네, 구시가지 광장. 네, 네네. 올드스퀘어 뭐라고 얘기하는 그 예, 광장에 보시면은 뭐 틴 성당이라고 이 첨탑이 2개가 있는 성당이 하나 네. 있어요. 근데 이 카톨릭 성당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신교의 성당이라고 이제 보통 불리거든요. 근데 그 성당 뒤편에 운겔트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운겔트. 예, 네. 그 정원, 뭐 안뜰, 뭐 이런 의미인데요. 네. 그 운겔트라고 하는 지역이 예전에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그러니까 외국에서 프라하에다 무언가를 팔기 위해 오신 분들이 모여 살던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머물렀던 그런 건축물들이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거기가 이제 카페라든가 뭐 레스토랑이라든가 호텔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그쪽 골목이 상당히 예쁩니다. 그래서 네네.
뭐 길을 조금 뭐 아신다고 하시면 사실은 이 화약탑에서부터 구시가지 광장까지 오시는 길에 거기를 일부러 들려서 오실 수도 있는데 네네. 아마 그런 거리에 좀 익숙하지 않으실 테니까 일단은 구시가지 광장까지 오셔서 그 틴 성당, 이 첨탑이 2개인 성당을 찾으시고 그 뒤편으로 가시면 바로 됩니다. 그래서 그 골목을 좀 즐겨보실 수가 있고요. 네네. 또 하나의 골목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우리 유명한 시계탑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시계탑 순위로 봤을 때 3위, 세 번째 시계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시계탑을 마주보고 있는 건너편 지역이 또 그런 골목들이 굉장히 네, 예뻐요. 그래서 이 골목이 단순하게 하늘이 뚫려져 있는 골목이 아니라 건물하고 건물이 만들어낸 지붕 같은 골목길이 있어요, 정말. 네. 지붕이 덮여져 있는 그런 골목으로 들어섰을 때 마치 내가 어떤 저택에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는 듯한 착각이 드는 그런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나오지 쑥 들어가면 새로운 길이 또 나와요. 네. 그래서 그런 또 재미를 느껴볼 수 있는 곳이 또 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 골목을 들어가면은 뭐 이렇게 조형물도 좀 이렇게 여기저기 좀 건물에 붙어 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맞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막 이렇게 그 거리에 예술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좀 있으셨던 것 같고 네, 거리 예술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구시가지 광장에서 네네. 뭐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취해서 있었기 때문에 뭐 사실 기억은 안 나지만 네. 그 제가 체코에 있는 내내 취해 있었습니다. 사실 네, 취할 수밖에 없어요. 원래 좀. 처음 가면 그렇죠. 솔직히 저도 이제 체코에 특히 프라하에 있던 굉장히 좀 좋은 기억은 제가 처음 배낭여행으로 갔었을 때는 거기 맥주가 너무 쌌어요. 체코의 그 그렇죠. 코로나라는 그 화폐단이 유로화로 통일되기 전에 지금도 그런 씁니다. 아, 예. 네. 코론으로 보면은 한 2,000원, 1,500원, 2,000원 정도였던 맥주 큰 병이 있었어요. 뭐 750ml 막 이런 맥주들이 있었는데 그 유리병에 들어있는 맥주를 사 먹고 나면은 또 빈병을 수거해 가면서 또 돈을 줘요. 빈병을 수거하면서. 그러면은 맥주를 한 병을 사 먹었는데 빈병을 갖다 주면은 맥주는 3분의 1 값으로 제가 먹은 게 되고 또 빈병으로 또 이제 그 돈을 환급을 받고 또 그걸 또 맥주를 사 먹고 무한 리필을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너무 행복했었어요. 예, 저도 네. 그 기억이 사실 유럽이라는 지역이 뭐 사실 그렇게 뭐 싸진 않잖아요. 근데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체코가 물가가 쌌기 때문에 뭐 지금도 싼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어딜 가나 뭐 먹는 것도 싸고 맥주도 싸고 막 그래서 저도 약간 흥분해서 뭐 그렇게 먹고 다녔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맥주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여기가 좀 유명하고 사실 제 입맛에 역사가 그렇게 있으니까. 맞진 않았는데 그래요? 예, 저는 예,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술을 잘 몰랐는지 그냥 그저 그때 그냥 와인이 최고인 줄 알고 막 먹고 다녀가지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뭐 좀 이렇게 그냥 그 씁쓸하고 막 그래서 그렇게 입맛에 맞지는 않았습니다. 네. 하지만 어쨌든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맥주를 파는 곳이니까 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부대요. 뭐 골목 얘기 뭐 하시다가 뭐 구시가지 가면은 정말 뭐 완성돼 있죠. 헤매는 골목. 카프카 그 유대인 분들의 그 구시가지도 그렇고. 근데 뭐니뭐니도 골목 그러면은 그 프라하에는 그게 있잖아요. 프라하 성에 그 연금술사들이 살았다고 하는 그 황금소로. 황금소로가 네. 있죠. 네. 근데 네네. 그 골목을 이분이 얘기하신 건가? 뭐 그것도 있겠고 일반적인 그 이런 아까 얘기했던 구시가지 그쪽의 골목들도 어떤 얘기를 하신 얘기는 하셨겠죠. 네. 그러니까 뭐 알겠죠. 뭐 이 골목을 이대 저희가 뒷골목 이런 네, 거. 뭐 골목을 거기가 북촌 지칭하지 뒷골목. 않아도 네. 사실은 가시면 발견하게 돼 있어요. 네. 프라하는 워낙 골목도 예쁜 데가 정말 많습니다. 네, 네. 뭐 어디를 가셔라, 뭐 꼭 포인트를 찍지 않아도 뭐 궁금하면 뒷골목 그냥 가보세요. 네, 그러면 네. 거기가 바로 본인이 찾는 곳입니다. 예, 그냥 어디를 가셔도. 되고 네. 게다가 그렇게 길을 잃어버릴 정도로 복잡하거나 네. 그러지도 않았던 것 네.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멀리서 탑이 보이고 뭐 이러니까 네. 그것만 따라가도 네. 잃어버리지는 않으실 테니까 네. 이렇게 돌아다니시면 충분히 가치는 있으실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프라하라는 지형 자체가 여기 강이 하나 흐르는데 강이 이제 불타바 강이거든요. 네. 근데 보통 이제 몰다우라고도 하는데 이제 몰다우는 독일식 표현이고 원래 네. 이 체코 사람들은 불타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이 불타바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위쪽, 그러니까 프라하 성이 있는 쪽은 언덕이에요. 네. 크라드찬인가요? 뭐 언덕 이름이 그렇게 되는데 그 언덕이고 그 다음에 아래쪽 지금 구시가지가 있는 쪽은 이제 평지거든요. 네. 그래서 하루는 그냥 평지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또 하루를 잡으셔가지고는 그 프라하 성이 있는 언덕 쪽을 보시면 되는데 그 언덕과 평지를 잇는 다리가 그 유명한 까를교입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 까를교는 뭐 오늘 가셔도 좋고 내일 가셔도 좋고 이건 한 번만 가시면 안 되거든요. 네, 왔다 갔다 하셔야 네, 돼요. 왔다 갔다 밤에도 하셔야 한번 돼요. 가셔야 되고. 밤에도 또 가셔야 네. 되고 새벽에 가시면 또 다르고 그래서 볼거리가 참 많은 곳이 이제 프라하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긴 너무 사람이 많잖아요. 카를교 가면. 많죠. 네. 뭐 엄청나게 하루 종일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 아 음식이 그리고 많고. 네 또 지금 또 생각이 또 떠오르는 게 까르교 지나셔가지고 그쪽 그 평지 쪽에서 지나셔가지고 까르교 지나가신 다음에 그 성으로 올라가는 언덕길 올라가는 주변이 거기가 진짜 골목들이 기가 막힙니다. 네. 그냥 그러니까 사실 그쪽 골목은 카페, 레스토랑들 약간 그냥, 좀 고급스러운 골목 느낌이잖아요. 구시가지 쪽보다는. 맞습니다. 여기는 예전에 그 귀족들이 좀 살았던 네네. 지역이고 아무래도 평지 쪽은 네네. 이제 일반 시민들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뭐 그쪽 골목들이 훨씬 더 어떻게 보면 고급스러운 네, 아니, 또 딱 맞으세요. 이제 그쪽 까르교 지나가지고 이제 걸어서 올라가는 네. 그쪽 방향으로 약간 오르막길 올라가는 게 그때 왕의 어떤 대로라고. 맞아요. 왕의대로. 네. 거기가 이제 그 대관식이 열리고 나서 네, 취임할 때 그 이제 걷던. 국왕이 이제 거기를 이제 퍼레이드를 하던 그런 길이었어요. 아, 욱수형님 예리합니다. 예. 지난주에 개성 타치. 그렇죠. 술만 먹지는 않았나 보네요. 배가. 네, 근데 어쨌든 뭐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쭉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동할 때 교통수단은 뭘 이용하는 게 좋은가요? 그러니까 호텔을 어디다 잡으시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겠지만 네. 보통은 뭐 허니문이라 그러면 저는 그냥 구시가지 광장에 바로 잡으시거나 네. 아니면 처음에 언급했던 그 여행의 시작점인 바칠라프 광장 맞죠? 네. 바칠라프 광장 쪽에 잡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예. 요 일대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허니문에 맞는 호텔들이 또 상당히 구시가지 광장 근처에. 네, 네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구시가지 광장에 호텔을 하나 추천을 해드리면 유프린스라고 하는 호텔이 있어요. 근데 이 호텔은 뭐 규모가 굉장히 크거나 뭐 고급스러운 호텔은 아니지만은 일단은 이 호텔의 가장 큰 장점은 구시가지 광장 한가운데 있다라는. 아, 그래서 그냥 호텔을 뛰쳐나오면 바로 관광지. 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장점도 있지만 더 큰 장점은 루프탑 바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특히 낮에 보는 모습. 프라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야경이 아름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야경은 보려고 어디를 헤매실 필요가 없어요. 이 호텔에 계시면. 네. 그냥 옥상에 올라가면 됩니다. 아,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있어요. 뭐 여기만 있어도 충분히 허니문의 느낌은 날 수 있겠네요. 그리고 객실도 상당히 그 르네상스풍의 뭐 바로크 양식의 하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뭔가 이렇게 벽이 그냥 돼 있는 게 아니라 네, 네. 가구가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되는 게 아니라 뭔가 한번 꼬아서 네. 이렇게 달팽이 모양으로 양옆에 막 돼 있다던가 이런 호텔들. 묘사가 너무 후져요. 네. 모기장 서져 죄송합니다. 있고, 모기장. 네. 네, 모기장. 네. 모기장 서져 있고. 네. 아무튼 뭐 그런 호텔들이 캐노피. 네.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곳에서 언제 또 허니문 아니면 또 언제 주무셔 보시겠어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호텔은 그 까르교 바로 앞에 평지 쪽에 있는 그 까르교 바로 앞에 있는 그 건물에 그 우질라테오라는 호텔이 있어요. 우질라테오. 4층짜리가 5층짜리가 그런데 엘리베이터는 없습니다. 근데 객실 그 높은 층에다가 조금 이제 객실 타입 좋은 걸로 하시면은 또 객실에서 바라보는 까르교 아침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많이 나가셔야 되는데 바로 앞입니다. 네. 객실이 많지가 않아요. 한 30개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근데 완전 옛날 건물이고 그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5층짜리 한옥집. 우리나라엔 그런 집은 없죠. 5층짜리 한옥집에서 이제 투숙을 하는 그런 이제 유럽 사람들이 와서 그런 느낌이랄까? 네. 우질라테 호텔입니다. 네. 연락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두 분 다 말씀하신 그 호텔이 어쨌든 그 관광지 바로 그 네. 가까이에 있는 호텔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가격대가 뭐 어느 정도 되나요? 뭐 제가 말씀드린 호텔은 뭐 1박에 한 20에서 25만 원? 네네. 그 정도. 예, 뭐 한 수준이고요. 200유로 정도면 그냥. 확실히 비싸지 체코가 않습니다. 싸긴 싼 것 같아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네. 좀 싼 편이죠. 뭐 이 정도면은 허니문으로 가셔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가격이니까 네. 뭐 그 정도 네. 추천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런 데서 네. 호텔을 잡으시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다 그냥 걸어 다니시면 돼요. 네. 특별히 구시가지 광장 쪽 위주로 보신다고 하시면 뭐 다른 교통수단 없이 두 발로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위치고요. 네. 단 언덕에 위치한 우리 그 프라하 성에 가실 때는 트램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 트램을 타고 보통 22번 트램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저는 뭐 사실 그 유럽 같은 데 가서 이런 고풍스러운 거리를 다니는 트램에 대한 그런 로망? 궁금증은 없어요, 저는. 저는 하도 많이 해서 사실 그게 네. 일반 버스 같다는 생각이 좀 네. 들지. 근데 이제 고객의 입장에서 한번 그렇죠, 생각을 그렇죠. 그러나 청취자의 입장에서 그렇죠. 청취자의 네. 입장에서는 김포세 세등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주세요. 이분이 유럽을 처음 가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저는- 이분들은 굉장히 로망이 있을 거예요. 그럼요. 네. 네. 일단 표를 사서 그거는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시면 나오겠네요. 네. 트램 표는 어떻게 사나요? 네네네. 아니 근데 트램 1회권. 네, 그쵸. 네. 제 기억에 체코 프라하에 있는 트램이 네, 되게 기분은 좋습니다만 아주 낡았고 그 앤틱이죠, 네, 앤틱. 앤틱의 느낌이 굉장히 강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요즘은 좀 좋은 트램들이 좀 많이 그래요? 생긴 건 네. 사실인데 뭐 그런 앤틱스러운 트램을 타시는 게 더 프라답다라고 생각을 그렇죠. 해요. 예. 네. 그렇죠. 네. 뭔가 털컹덜컹거리면서 우리나라에는 올라가는. 없는 거. 또 뭐 요즘에는 뭐 아예 관광 상품으로 개발되는 코스도 있어요. 구시가지에서 뭐 잠깐 뭐 시내 쪽 2시간 정도 시내를 투어하는 트램 투어, 샴페인 트램 투어. 네. 딱 그거 재밌겠네요. 차량 하나만 이제 딱 해가지고 이제 단체로 예약을 하고 가시거나 이제 그 시간 맞춰서 예약을 하시면은 시내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프라 시내를 쭉 돌고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요즘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요. 로마에도 보니까 뭐 그런 재즈 트램이라고 그래서 뭐 재즈 연주를 들으면서 이렇게 가는 트램이 있더라고요. 일단 한 군데서 히트 치면 네 여기저기 막 도시들 다 돌아다닙니다 아주. 저도 사실 그 프라하에 있으면서 나중에는 저도 이제 걸어다니니까 귀찮으니까 그 트램을 계속 타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게다가 그 트램이 그렇게 빠르지도 않잖아요. 그냥 거의 자전거보다 좀 빠른 속도였나? 그 정도로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그냥 그거 타고 관광한다고 생각하고 돌아다녔던 것 같긴 그치, 합니다. 그렇죠. 네. 바깥을 구경하면서 바람 쐬면서 네. 네. 계속 일단 얘기해 주시죠. 딱 프라 시내. 네. 그래서 구시가지의 이제 볼거리들을 쭉 말씀을 드리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그 화약탑, 네. 화약탑에서 쭉 걸어 올라왔을 때 구시가지 광장, 거기에 있는 팅 성당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네. 그 옆에 천문 시계탑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요 돈을 내고 위에까지 올라가실 수가 있는데 밑에서 보는 천문 시계탑과 내가 천문 시계탑 꼭대기 올라가서 바라보는 프라하 시내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제가 여기서 찍은 사진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게시판에다 제가 예, 올려놓겠습니다. 제가 찍은 겁니다. 너무 아름답게 잘 찍었습니다. 특히나 날씨가 좋을 때는 파라솔들이 밑에 이렇게 펼쳐져요. 그러니까 빨간색 파라솔. 그 밑에서는 맥주를 마시고 있는 또 관광객들. 네. 그리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그 어떤 웃음소리. 내가 여행을 왔구나라는 그 웃음소리가 탑에서도 들리거든요. 네네. 제 귀가 좀 좋나 봐요. 꽤 높은데 들립니다. 눈으로도 들릴 수 있어요. 그런 네네. 느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딱 바라다 보면 또 이 프라를 상징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붉은색 지붕입니다. 네. 붉은색 지붕이 마치 우리 그 바다를 보는 것처럼 붉은색 지붕으로 이루어진 프라하의 바다를 이 천문시계탑에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도 좀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오시면은 뭘 보실 수가 있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까르교 쪽으로 이동을 하셔야 돼요. 네. 까르교 쪽으로 쭉 이동을 하시다 보면 이 까르교에서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퍼포먼스들 뭐 거리의 음악가들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고요. 특히나 연주해 주시는 분들의 음악 연주 솜씨가 정말 대단합니다. 네. 나도 모르게 그냥 거기에 멈출 수밖에 없어요. 정말 내가 정말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그 어떤 그것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누구도 그 음악을 듣는 순간 까르교에서 펼쳐지는 풍경과 이 까르교에 계시면 멀리 언덕 위에 프라하성 네. 그리고 내가 조금 전에 봤었던 구시가지 네. 이거를 바로 왼쪽과 오른쪽에서 같이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음악이 나오고 멋지게 흐르고 있는 강의 모습 네. 또 하늘이 너무 예쁘잖아요 프라하가 그 그 하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완벽한 하모니를 만들어내면서 상상이 정말 되네요. 네. 내가 프라하에 와 있구나 원수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아시죠? 그럼 지금 허니문이잖아요. 이게 낭만이 막 정말 깨가 막 쏟아질 네. 때거든요. 나도 모르게 손을 딱 잡고 얘기합니다. 사랑해. 끝나는 거죠.
오늘 상태가 안 좋아요, 저. 너무 네 오늘 그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치고 들어오셔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제가 지금 제 감성을 서로의 어떤 좌뇌와 우뇌를 담당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이성과 감성을 관장하고 있는데 자꾸 제 영역으로 치고 들어오시니까 하도 안 하시니까 이게. 하늘이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하시면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이제 실제로 이제 여행이 완전히 뭐 지금 언제 여유가 되면 가겠다가 아니라 허니문으로 가시겠다는 계획이 있으시니까 아까 그 구 시청사에 있는 시계탑을 이제 매 시간마다 이제 돌아가는데 그 실제로 인형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문 실제로 작동하고 있는 유일한 천문시계인데 그 맞은편에 그 구 시청사 맞은편에 보면은 호텔 이름은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2층에 있는 카페가 있어요. 그 모차르트 카페 그냥 들어가시면 됩니다. 호텔 2층에 있는 카페인데 거기 창문으로 이제 그 구 시청사의 그 시계탑을 바로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어떤 장소입니다. 그 카페. 아, 좋은 팁입니다. 커피 한 잔만 딱 하시면 돼요. 그 혹시나 뭐 단체를 준비하시는 여행객들이나 어떤 여행사가 있으시면은 최대 수용 한 60명까지 가능합니다. 네. 네. 아주 아름다운 비밀의 장소고요. 네. 왜냐하면 네. 저희가 매시에 그 시계탑에서 펼쳐지는 인형극을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너무 많고 몰리는 곳인데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허니문이시고 하니까 그 또 픽포켓 소매치기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 인형극하고 같이 활동을 해요. 네. 재밌지 않아요? 저는 뭐 사실 인형이 돌아가고 밑에서는 소매치기가 돌아가고. 예, 저도 네. 소매치기가 활동하는 거라 아예 그냥 라이브로 계속 봐왔기 때문에. 네. 네. 음. 뭐 취해가지고 저는 그게 또 좋더라고요. 네. 네. 그 아까 또 그 우프린스 호텔 루프탑은 뭐 원래는 손님들이나 이제 여행자들 모시고 가는 데가 아니라 그 현지 가이드분들이 그냥 조용히 자유시간 30분 드리고 커피 한 잔하러 올라가는 비밀의 그렇죠. 잘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네. 장소들이 네, 네. 비장의 루프탑입니다. 정말 멋진 곳이죠. 수용 인원 약 30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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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뭐 허니문으로 가시니까 이런 데 꼭 가셔가지고. 그럼요, 거기서 진짜. 이렇게 막그 사람들 부대껴가면서 그거 보고 그러지 마시고 이런 데 네. 올라가셔가지고 우아하게 사랑해 한마디 하면서 네. 진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구시가지의 평지 부분은 뭐 요 정도로 이제 마무리를 하고 네. 뭐 볼거리가 더 많지만 시간 관계상 네. 그다음에 언덕 쪽으로 쭉 올라가셔야 되는데 이제 프라 성이죠. 네. 그래서 물론 그냥 걸어 올라가셔도 돼요. 그러나 다리가 좀 아프시다면 네. 조금 전에 언급드렸던 트램을 타고 성까지 올라가신 다음에 내려오면서 이제 골목길을 또 보셔도 되거든요. 프라 성에는 어떤 게 볼거리가 있냐면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비투스 성당이라는 아주 유명한 성당이 네네. 있어요. 그 성당의 역사 굳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가서 보시면 유명해요, 무조건. 그 성당이 유명하지 않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네. 대표적인 고딕 양식의 성당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유럽의 건축물들을 보면은 오래 시간이 지나면 비를 맞거나 눈을 맞으면서 건축물을 만들었던 그 돌 안에 있는 철성분이 녹이 슬어요. 네. 그래서 검게 이렇게 변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검게 변한 모습이 어떤 세월의 흔적을 나타내는 듯해서 또 고풍스럽게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이 입장료를 내시면 프라 그 비투스 성당 안쪽까지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 뭐 거기에 쭉 들어가시면은 여러 가지 스테인드 글라스를 또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네. 뭐 다양한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지만 또 이 체코 출신의 유명한 화가 중에 타로 카드 아시죠? 아, 네네네. 그 타로 카드 그린 화가가 있어요. 네. 저도 생각 이름 누구였죠? 빨리 생각해 주세요. 누구였죠? 아우 잠시만요. 저도 그림은 생각이 나는데 지금 갑자기 그분 이름이 유화? 무크였나? 무화. 네, 죄송합니다. 무화. 네. 무화였습니다. 네, 무화. 알폰소 무화. 알폰소 맞습니다. 알폰소 무화. 이야, 역시. 예스 많이 오시네요, 전부. 지금. 네, 피곤해요. 한 번씩 좀 짚어서 오시지 않나요? 그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네. 그 알폰소 무화가 네. 은행에서 의뢰를 받아가지고 네. 만든 그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데 그 스테인드 글라스를 어떻게 찾지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타로 카드를 찾으시면 돼요. 네네. 타로 카드 풍의 스테인드 글라스. 왜냐하면 이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이런 그 성당들을 보면 고딕 양식의 특징은 일단은 빼쭉빼쭉합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손을 이렇게 모으고 기도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첨탑을 세워요. 그래서 대수는 대로 하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높은 첨탑을 세우는데 높은 첨탑을 세우다 보니까 내부가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창문을 만들어야 됩니다. 창문을 만들어 가지고 창문이 너무 크면은 또
비시골로 한꺼번에 들어오면 뭔가 그 근엄한 느낌이 또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은은히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스테인드 글라스거든요. 그래서 이 고딕 성당을 가서 보시면은 항상 스테인드 글라스를 상당히 멋지게 장식해 놨는데 네. 어느 성당을 가도 사실 그게 대동소이해요. 그런데 이 비투스 성당에서 보는 스테인드 글라스, 특히 이 알폰소 무아가 디자인을 한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상당히 볼거리입니다. 상당한 볼거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보셔야 된다. 네. 사실 여기 프라하에 가면 무화 관련된 그 기념품을 하도 많이 팔잖아요. 여기.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박물관도 있고. 예. 네. 저도 그냥 질렀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거를 실제로 그 성당에 구현을 해놓은 거니까 꼭 가셔서 이런 것도 즐기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니, 꼭 보셔야 돼요. 네. 꼭 입장하셔가지고 보실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동을 받으시죠, 진짜. 네네. 그다음에 그 성당 첨탑에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네. 여기도 또 뭐 전망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서 물론 그 계단을 올라가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또 체력적인 부담이 있지만 네. 뭐 신혼여행이라고 하시면 네. 신혼여행이기 때문에 더 못 올라가시려나요? 아니죠. 뭐. 힘들어요. 네. 다리가 네. 네, 알겠습니다. 힘들어요. 멈추셔야 됩니다. 네. 네. 일단 프라하성 가셨을 때 전 뭐 성당이고 뭐고 비투스 처음 가시면은 뭐 무조건 압도되실 만한 포스를 느끼시지만 그렇죠. 그 정문이죠. 이제 프라하성 정문을 딱 앞에 나오시면은 그 근위병들인가? 근위병. 네, 근위병. 이제 네. 그 친구들이 이제 열심히 이제 엄숙한 표정으로 서 있는데 뭐 버킹엄 궁전에 있는 영국 분들하고는 많이 군기가 차이가 나고요. 네. 근데 그 옆에 보면은 잘 웃어주시더라고요. 네. 그 사진도 찍어줬는데. 어깨동무도 해줬는데. 생글생글 웃으면서 이제 예. 특히 미녀에게 친절하신 분들인데 그 옆에 보시면 그 전망을 프라하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곳을 딱 가다 보면은 거기에 그 별다방이 있어요. 프라하성에 네. 별다방 이거 할 얘기 많아요. 지금. 전망이 또 그 뭐 가격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100만 불짜리 또 시내 전망이 또 펼쳐지는 지금 제가 아는 그 그 별다방 말씀하시는 예, 거예요. 예. 별다방. 그 성 바로 앞에. 예.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것 같은데. 그게 원래는 그건 옛날 되게 얘기고, 카페였는데 네. 그 카페가 너무 괜찮았거든요. 바뀌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별다방이 거기 왜 들어갔냐고. 대단하다. 아, 난 너무 그게 화가 나는 거야. 거기 갔더니 내가 왜냐면 거기서만 먹을 수 있는 전통 커피가 있었는데 네. 별다방에 들어가면서 그게 없어지잖아요. 아니 그 아저씨가 뭐 많은 돈을 하나 좀 팔았겠죠. 네. 참 안타깝습니다. 한 번지 뭐. 권리금 뭐 잘 땡겨 받았든가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 카페 분이. 네, 그 카페도 그랬을 보통 건데. 이제 그 손님들 자유시간 1시간 드리고 이제 가이드분들이 가서 그쵸. 지하로 이렇게 들어가면 또 이렇게 괜찮은데. 그쵸? 그 안에 네. 딱 이제 우리가 이제 숨어서 분위기를 즐기던 네. 와인 한 잔 먹으면서. 여행 전문가들만의 공간이었는데 이제 별다방이 됐어요. 그래서 거기도 가보실 만한 친숙하게 이제 쓱 들어가 보실 만한 분위기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그 프라하성하고 붙어 있는 곳이 바로 황금소로. 네. 연금술사. 말씀하셨던 연금술사가 옛날에 머물렀던. 여기 가시면 카프카가 실제 살았다고 하는 집이 네, 있어요. 네. 네. 뭐 카프카 작품 혹시 좋아하시나요? 예, 뭐, 뭔지는 알지만 읽어보진 않았습니다. 저는 뭐 그 사람이 벌레가 되는 예. 변신인가요? 변신이었던 것 같아요. 예. 아유, 그런 어떤 소설을 읽어봤는데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시는 분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이쪽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그 무라카미 하루키인데 네네네. 무라카미 하루키가 굉장히 좋아하는 작가가 또 카프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네. 카프카를 뭐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쪽에 가셔가지고 또 그의 흔적을 좀 더 찾아보실 수가 있겠죠. 네. 오히려 저도 무라카미를 좋아해서 그래서 저도 그 카프카 생가를 갔던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항상 그의 작품 보면은 뭐 이렇게 카프카 얘기 네. 나오니까. 예. 그 다음에 그 프라하성에서 이 까르교로 이어지는 아까 얘기했던 왕의 대관식이 시작되는 곳은 화약탑이에요. 네. 화약탑부터 이 프라하성까지 쭉 일직선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그 길 중에서 프라하성에서부터 까르교까지 이어지는 또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리를 가시면 아까 비싼 집들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집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는지 뭐 자기를 상징하는 그런 마크들을 여러 개를 붙여놨는데 뭐 녹색 랍스타를 붙여놓은 집도 있고 그다음 뭐 황금 바퀴, 뭐 2개의 태양, 뭐 붉은 양 이런 것들을 좀 붙여놨어요. 그래서 가이드 책자에 보시면은 몇 번지에는 뭐 백조, 몇 번지에는 뭐 붉은 양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다니시면서 사진 이렇게 찍고 내려오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고 그렇게 사진을 찍다 보면은 어느새 이제 평지 지역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네. 좋죠. 네. 좋습니다. 카프카 또 말씀하시니까 그냥
프라하가 날씨가 좋을 때는 여름엔 정말 좋지만 가을 겨울 되면 솔직히 우울하잖아요. 거기가 비도 많이 오고.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좀 반영이 돼가지고 카프카라는 작가는 이제 뭔가 그 불안함, 초조함 이런 걸 상징하는 그 초현실주의. 왜냐하면 현실이 우울하니까. 네. 그걸 어떤 초현실적인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아까 그 이상한 뭐 사람이 오늘 갑자기 눈을 떴더니 이런 걸 했었지만 이게 그 현실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보이는 카프카의 명언이 있어요. 또 조사를 해왔습니다. 카프카의 명언입니다. 청년은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는 아름다움을 볼 줄 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름다움을 볼 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늙지 않는다. 과연 그럴까요? 네. 자, 그럼 카프카 생각이고요. 하지만 청년은 행복한 걸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지금 그 상태가 안 좋다 보니까 네. 지금 이 젊음에 대한 얘기를 나오니까 좀 씁쓸해지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우리 프라하 성을 보시면서 좀 내려왔는데, 사실 이 프라하 성에서 바로 황금소로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거리 쪽으로 쭉 내려오셔도 되지만, 그 반대쪽으로 가시면, 황금소로 반대쪽으로 가시면 유명한 수도원이 하나 있습니다. 네. 스트라우프라고 하는 수도원이 있는데, 여기는 굉장히 볼만합니다. 이제 왜 볼만하냐면, 일단은 이 프라하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굉장히 많은 그런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의 모습을 완벽하게 그대로 갖추고 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면서 뭐가 보존이 되냐면 도서관이 보존이 됐어요. 수도원에 가시면요. 어느 수도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이 수도사분들의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책을 필사하는 거였어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우리 구텐베르크 들어보셨잖아요. 네. 인쇄술이 발명되기 네. 이전에 이제는 그 손으로 직접 다 일일이 베껴줄 수밖에 없었는데 네네. 그러한 작업들을 하셨기 때문에 책값이 굉장히 비쌌죠. 그래서 그러한 굉장한 값어치가 있는 책들이 한 공간에 몰려져 있다. 이거 보기 힘들거든요. 네네. 그 수도원에 가시면 유명한 이 도서관이 있고요. 이 도서관은 그런 귀중한 책들을 보관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 귀중한 책을 아무데나 보관하겠습니까? 네. 인테리어를 잘 해놔야 되잖아요. 너무너무 화려하게 인테리어를 잘 해놨습니다. 수도원인데.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천장화 기가 막힙니다. 천장화가 보통 이렇게 그려진 천장화들은 우리가 프레스코화라고 이야기를 네네. 하죠. 축축한 그림이다. 라는 네. 축축한 그림. 이 프레스코화로 만들어 놓은 이 천장화의 모습도 아주 멋지게 감상을 해보실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수도사 분들이 부업으로 하셨던 맥주 브로이가 있어요. 뭐 마셔야죠. 정말 맥주가 맛있습니다. 네. 네. 원래 원래 역시 뭐, 맥주는 네. 수도원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어디 뭐 맥주 공장에서 만들면 안 돼요. 수도원에서 그 신부님들이 만들어야 그게 맥주지. 수도사분들이 뭐 금욕적인 생활을 하시니까 뭐 하겠어요. 술이나 먹어야지. 아니죠. 네. 술이 아니라 네. 맥주와 네. 와인을 드셔야죠. 네네. 네. 그래서 맥주를 만드는 거에 너무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시는 거죠. 네. 맥주가요. 뭐라고 이 표현이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느낌은 어떤 느낌이었냐면 그냥 맥주를 한 모금 먹고 내려놓잖아요. 네. 아 시원하다 이 정도인데 딱 한 모금을 먹었는데 이게 떨어지질 않아요 입에서. 이게 줄줄줄줄줄 맥주가 끝까지 넘어옵니다. 오늘 뻥인데. 네. 너무 더웠어요. 제가 좋습니다. 그때 네. 너무 많이 걸었어. 네. 그냥 이제 김 대표는 술 잘 드시는 걸로.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체코 여행을 하면서 이 맥주 얘기를 정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그럼요. 네, 맥주가 너무 맛있는 게 많습니다. 출동하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맥주를 소비하는 나라가 바로 체코입니다. 저는 서울인 줄 알았어요. 네. 사실 서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유럽에서 조사하는 자료라서. 소맥 비율은 이제 저희가 아마 포함이 안 돼가지고 그런 모양인데, 만만치 않아요? 네. 저희도. 네. 독일이 또 그 체코 맥주하고 쌍벽을 이루잖아요. 네네. 독일이 의외로 2014년도 뭐 조사긴 하지만 맥주 소비량에서 4위더라고요. 1위가 체코. 대단하죠. 2위가 서울인가요? 2위는 뭐 세이셀이라고 아프리카에 있는 프랑스령의 나라고 3위는 오스트리아. 뭐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체코 맥주 어떤 게 있나요, 우리 안 박사님? 맥주 버드와이저. 해주시죠. 네. 버드와이저 아시지 않습니까? 버드와이저. 네. 그 프라 밑에서 이제 프라에서 남쪽으로 한 2시간 정도 이제 열차로 내려가시면은 이제 체코에라는 뜻이죠. 체스케 부드요비체라는 이제 도시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 만들어진 그 맥주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제 그 미국에서 만든 버드와이저라는 맥주의 이제 고향이죠. 거기가 이제 그 체스케 부두예부치에서 만든 그 맥주를 모태로 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인들에게 뭐 한때 가장 많이 팔렸던 맥주 버드와이저가 부두바르라고 뭐 보통 네? 뭐 현지 마음으로 뭐 네, 부두바이저라고도 하고 부두바르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게 뭐 맥주 뭐 얘기를 하자면 뭐 독일, 체코, 뭐 거기 헝가리 그쪽 이제 전부 동유럽 쪽에서는 전부 다 맥주 문화권이기 때문에 그 또 맥주 아까 수도원 얘기도 나왔지만 참 재밌는 얘기도 또 많아요. 근데 지금 시간 관계상 괜찮습니다. 네. 아직. 시간 관계상 그러면 이제 재밌는 얘기 몇 가지 좀 던지겠습니다. 네네. 일단 그 지금 여행을 준비하시는 입장에서 보면은 현지에서 그러면 이제 먹는 것도 항상 중요한 일이잖아요. 제가 그 파트를 이제 썰을 많이 푸는데 일단 현지에서 이제 체코는 또 체코어를 써서 이제 간판에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식으로 붙어 있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서 현지 말로 딱 3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스토라체 알파벳이고요. 네. 레스토라체 레스토랑입니다. 그리고 호스포다 HOSPODA 호스포다는 이거는 펍이에요. 펍. 네. 체코식 펍이고 뭐 맥주를 호스포다. 예 호스포다는 이제 그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제 맥주 네. 같은 걸 가지고 있거나 자기만의 양조장에서 어떤 뭐 맥주를 받아오는 집이 이제 호스포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의 또 와인바는 비나르나 네, VINARNA 비나르나라고 써 있으면 아 여기는 와인바구나. 와인을 메인으로 해서 뭔가 파는 거구나. 레스토라체, 호스포다, 비나르나. 비나르나. 네. 이거는 이제 이거 딱 알고 맞아야 가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간판에 뭐 보이면 아 여기서 먹으면 되겠구나. 골목을 다니시다가 딱 간판 보면 아 여기는 뭐 파는 집이구나라고 비나르나. 보시면 돼요. 비나르나 그러면 이러면 여기 가면 한 잔 비어야 하나. 네. 그러면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네. 술안주는 또 가시면 크네들리키. 네. 크네들리키라는 게 있어요. K겠죠. 크니까. 네. 그대로 그냥 쓰시면 돼요. 크네들리키. 이거는 딱 무조건 가셔가지고 이제 좀 가벼운 안주거리예요. 이제 무거운 안주거리는 맥주 드시는 분은 잘 아시죠? 뭐 독일이나 이런 동유럽 쪽 가시면은 그 학센 있잖아요. 학센. 네. 그거 드시면은 뭐 보통 훈제나 이제 바베큐 요리들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또 감자 요리 굉장히 발달돼 있고 근데 이제 가벼운 어떤 스낵처럼 드시면서 이제 맥주 한 잔 곁들일 수 있는 거는 이제 점심으로 딱 좋습니다. 이 크네들리키. 네. 감자만두. 감자 안에 뭔가 소세지나 햄 같은 걸 넣어서 이제 찌거나 이제 구운 요리고요. 네, 또 어떤 바게트 형식의 동그랗고 큰 이제 빵빵한 그 안에 이제 만두 형식으로 만든 그 보통 그런 거 기억나지 않으세요? 좀 그 밥그릇만한 어떤 빵에다가 빵 뚜껑을 딱 잘라가지고 그 안에 빵 속살은 다 파내고 그 안에 뭐 스프 같은 걸 넣어준다거나 머리 지금 상상이 안 되시면 넘어가고요. 네. 먹어봤습니다. 네. 아, 그럼요. 네. 또 이제 맥주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이 동유럽의 문화권이 맥주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게 있었어요. 함무라비 법전입니다. 이게 18세기. 기원 전 18세기고요. 이 함무라비 법전에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맥주와 관련된 법률 조항이 있어요. 승려가 수도원에 있지 않고 맥주를 파는 술집을 열거나 그런 술집에 드나들 경우에는 화형에 처한다. 너무했다. 네, 아, 여기는 과격했어요. 이제 그당 기원전 18세기는 아직 법치가 안 되기 때문에, 예, 딱 또 하나 또 재미있는 맥주와 관련된 법항이 또 맥주 값은 보리로 받아야 하는데, 만약 은어를 받거나, 보리로 내는 자보다 싼 가격으로 맥주를 마시게 한 여성은 물 속에 던져 넣는다. 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덤핑 치면은, 네, 용서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정가 정책을 써야 하고, 이제, 수도원에 이제 이 승려분들이 이제 그 몽크 분들이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그냥 수도원에서만 드시지 밖에 나와서 야 내 맥주 팔아야겠어라고 하시면은 화양에 처한다. 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쪽이 이제 독일과 그 동유럽 쪽 어떤 맥주 문화권 날씨가 기후적으로 이제 와인을 재배하기 포도 재배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보리가 잘 자라는 그 보리가 원료인 어떤 맥주를 이제 선호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동유럽 쪽에서 체코나 프라하 쪽에서는 굳이 이 지역에 있는 맞는 와인을 마셔봐야지라고 하시는 것보다는 동유럽에서 재배되는 그 생산되는 와인도 많이 있어요. 그쪽에 토착 품종으로 생산되는 것도 많은데 그냥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2만 원짜리. 네, 한 병에 2만 원짜리. 근데 두 분이서 한 병 시켜서 다 드시겠네요, 충분히. 잠깐 생각을 해봤는데 글라스 와인보다는 네 아니면은 그냥 네 한 끼 한 맥주.
네. 그렇게 이제 즐기시면은, 2만 원짜리 와인을 드시든지 그렇죠. 아니면 딱 가격 기준을 그 네, 정도만 네.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 정도. 네. 그러니까 그 뭐 이상도 필요 없고. 20유로짜리 하나 먹겠다. 네, 네. 그냥, 네. 그러면은 사실- 굉장히 고급 와인입니다. 네, 체코에서는 뭐 그렇게 와인 자체를 찾으실 필요까지는 없지만 드신다면 2만 원짜리 와인. 그렇죠. 네. 동유럽에 있는 와인들이 있어요. 거기에. 네. 굉장히 그 동유럽 와인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뭐 헝가리도 또 그리고 크로아티아 쪽이나 그쪽에 그 발칸 쪽까지 이어지는 동유럽 발칸 라인에 그 거기 와인들만 취급하는 와인바들이 또 굉장히 또 이제 체인점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와인 애호가 분들은 가면 야 이거 특이하다, 신기하다 이러면서 드실만 하고 입맛에 맞는 와인들도 좀 있어요. 근데 체코만의 어떤 와인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뭐 한국 와인하고 비슷해요. 네. 한번 생각해보세요. 한국 와인. 네. 예, 그러니까 와인 애호가 분들만 즐겨서 이제 한국적인 맛도 있고 요즘에 굉장히 양조 정말 발달하고 있고요. 정말. 예, 근데 체코도 이제 그런 급입니다. 네. 네, 체코 와인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네, 특별히 찾아 마실 이유는 없다. 그럼 맥주가 그 종류가 다양한가요? 뭐 이렇게 저는 사실 필스너 우르켈 정도밖에 몰라서 뭐 그 외에 뭐 이렇게 다양한 맥주가 있거나 라거죠, 라거. 라거. 그냥 네네. 그 플젠이라고 체코 프라 옆에 있는 거기는 이제 라거 맥주가 처음 만들어진 곳인데 네. 라거 맥주는 또 잘 아시잖아요. 저는 뭐 잘 알고 있죠. 우리 김 대표도 좋아하죠. 이제 뭐, 예. 라거 맥주 입에서 뗄 수가 없었던 그것도 아마 저 라거가 아닌가 싶었는데 네. 뭐 감브리누스 뭐 이런 맥주도 있고 네. 뭐 맥주는 저는 뭐 그 프라하에서 먹었던 맥주 중에 제일 맛있던 맥주는 이름이 마스터라는 맥주예요. 마스터. 예. 네. 이거는 그 흑맥주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맥주를 황금 비율을 섞은 맥주입니다. 네. 그래서 부드러우면서도 강하고요. 달면서도 씁쓸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완전 장점을 거의 다. 극찬을 하시는데. 예. 그래서 이 마스터라는 이름이 잘 어울리는 맥주 같아요. 맥주의 마스터. 네. 스승이다. 아, 네. 저희가 요거 필요 없다. 파는 집이 많지 않은데 네.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그 얼굴책에 나중에 이 관련된 자료를 조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건 그렇게 하고 그러면 그 맥주 뭐 와인 얘기도 하셨는데 뭐 음식은 추천해줄 만한 게 있으실까요? 음식은 그러니까 체코 여행을 하면서 뭐 이게 배낭 여행이라든가 좀 장기간 여행하시는 분들이 체코에 와서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음식값이 너무 싸다. 네, 그 네네. 말씀을 다 공통적으로 하시거든요. 그래서 보통 많이 드시는 것들이 우리 학세라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독일식 표현이고 아, 네. 여기 이 체코에서는 꼴레뇨 꼴레뇨.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게 그 우리로 치면 족발이죠, 족발. 족발. 네, 족발을 체코 방식으로 일주일 내내 제가 먹었는데. 예. 이 맥주랑 참 잘 어울리는데 체코 음식 중에 이거는 정말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추천해드릴 만한 건 사실은 많지는 않은 것 네. 같아요. 그래서 맥주를 먹지 않고서는 먹을 수 없다. 아, 네. 맥주가 필수다. 네. 맥주를 넘길 때 은근슬쩍 음식을 같이 네, 넘겨라. 네, 네. 물론 뭐 꼴레뇨 맛있는 집이 있습니다. 네, 네. 있는데 이 꼴레뇨는 맨날 먹을 수는 없잖아요. 족발만. 근데 그런 면에서는 체코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체코 전통 요리라고 뭐 스티니코바라는 음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맛이 이렇게 우리 입맛에 맞아서 하는 거는 사실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근데 맥주만큼은 정말 최고다. 네. 젖은 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맥주를. 네. 예, 배고프면 맥주를 마셔라. 죄송합니다. 아니, 이 멘트 좋았어요. 젖은 빵. 네. 뭘까 했더니 맥주를 젖은 빵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먹으면 배가 부르다는 얘기겠죠? 네. 예전에 그 빵이 젖음으로 인해서 발견된 게 맥주였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보리빵. 네. 보리빵이 이제 안 박사님 발견해 음식 놨더니. 관련해서 뭐 추천? 예, 지금 뭐 다 말씀하셨어요. 일단 네네. 뭐 전통 음식보다는 송아지나 소를 가지고 요리를 많이 했는데 이제 소, 돼지 같은 거, 꼴레뇨 같은 경우도 통돼지구이 같은 것들을 그 이제 사람 사이즈만큼 딱 잘라가지고 이제 꼴레뇨 집은 통돼지 한 마리를 그날 잡는 거죠. 돼지를 크게. 이제 그리고 뭐 스치니코바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얇게 저면 햄이에요. 햄 위에다가 그냥 그 소스 맛있게 해가지고 이제 프라이 칩하고 같이 주는 건데 다 술안주입니다. 네. 이걸 식사라고 느끼기는 좀 애매하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문화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신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이거는 뭐 진짜 김치 없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 네. 라는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심심해요. 맛이 좀 네. 짜고 심심해서 맥주 먹어야 됩니다. 사실 네. 제가 봐도 그 현지인들도 좀 제가 볼 때는 좀 취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으셨고 맥주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뭐 주로 뭔가, 많이 얘기를 하셔서 네. 한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야? 금방 지나가네요. 체스키 크로노프 얘기는 하지도 못했어요. 아니, 뭐 나중에 뭐 또 일정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예. 뭐 더 얘기, 예. 아니, 이게 프라만으로 이제 여행을 생각하시거나 아니면 옆에 이제 한 뭐 일주일, 7, 8일 정도 여행 일정을, 허니문 일정을 잡으시면은 프라에서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한 뭐 5일 정도? 프라만 즐기신다. 그러면 뭐 한 5일, 6일, 일주일 정도 정말 충분하고요. 또 근교 도시는 이제 오늘 말씀을 못 드렸지만 체스키 크름노프 이런데 당일치기로 다녀오실 만한 정말 좋은 곳이고 또 옆에 또 그 고성 또 있어요. 체코 스타일에. 그러니까 뭐 플젠이나 여러 가지 도시들도 있으니까. 근데 그 외에는 또 한 서너 시간 거리, 3시간 반 정도 걸리나요? 그 비엔나, 빈 다녀서도 괜찮고, 네. 부다페스트 다녀서도 괜찮고, 충분히 즐거운 허니문 되실 겁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네. 보겠습니다. 그 얼굴책에서 여행하고 자빠졌네를 검색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자료, 뭐 일정 이런 것들 추가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엿빠졌나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어디를 어떻게 가야 할지 뭔가 색다른 자기만의 여행 일정을 짜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행하고 자빠졌네 얼굴책 페이지에 글을 남겨주시면 신청하여서 선정하여서 사연 소개와 함께 특별한 일정을 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시간이 많이 없는 관계로 그 오늘 마지막 음악 선곡을 했는데 그 김 대표님 한번 소개해 주시죠. 스메타나라고 하는 작곡가고요. 한국 분들은 사실은 뭐 그 체코 작곡가 중에 드보르작을 많이 알고 네네. 계시거든요. 근데 체코 사람들은 스메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네네. 민족 음악가고 독일한테 오랫동안 지배를 받을 당시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이 작곡하셨던 나의 조국 2번 몰다우 네. 불타바 불타바라는 곡 아마 한번 들어보시면 이 곡이구나 하실 거예요. 예, 어차피 끝까지 못 들을 거지만 네, 일단 음악을 들으면서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날 정규 편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매주 만나실 수 있을 거고요. 다음 주 금요일 저녁 8시에 다시 만나뵙도록 다음 주에는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